안녕하세요. 네, 류준세입니다. 자, 노무사 강의를 제가 아직 많이 하질 않아서요. 요즘 이제 저희 학원 동차반 강의를 이제 처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행정소송법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법이다 보니까 이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조문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특강을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행시 변시 강의를 주로 했었는데요. 이제 행시 변시 강의에서도 이제 행정소송법 조문 특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문 특강을 이제 개설한 취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 안에 나오는 조문들을 인용이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전을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그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한번 조문을 1조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우리 행정소송법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행정소송법에 이제 조문들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고 이것들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조문 강독 특강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조문만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저녁에 이제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다음 주에도 역시 이제 강의 교재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가지고 오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6조까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행정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가시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특강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수험생들이 항상 그 수준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굳이 소송법 조문 특강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조문을 듣다가 요거를 요때 써먹으면 되는구나. 요거 내가 미처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제가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타켓을 맞추면 그러면은 또 이제 공부 조금 되신 분들은 너무 이제 루스하다 또 이런 마음을 이제 또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하고 처음 하는 분하고 그 중간 정도에서 레벨을 맞춰 가지고 일단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직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더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요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교재가 하나 있는데요. 역시 이제 행정소송법 해설 자료를 하나 낼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좀 보완하고 그리고 판례를 조문마다 이제 관련된 판례를 갖다가 추가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이제 판례는 없이 이제 조문하고 해설된 내용만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일단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하다 보면은 46조 조문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강의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무지하게 부족해요. 또 단순히 조문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 관련되는 논점들을 같이 언급하고 이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강의의 특징이 관련되는 논점이 있으면 같이 갔다가 와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보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건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 이제 소송법이고 그 다음 이제 심판법이잖아요. 그래서 소송법, 심판법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이제 심판법은 대상이 아니고요. 심판법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심판법 이제 특강을 또 이제 마련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소송법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심판법에서는 소송과 달리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지? 요거를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심판법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심판 얘기하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은 심판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면은 학습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자, 행정소송법이 지금 맨 앞에 보면은 이제 1장 하고 나와 있죠. 원래 법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목차가 소개되어 있지는 않는데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개 조문인데 뭐 법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법전을 보셔도 되는데 46조 중에서 이제 8조까지가 이제 총칙이에요. 그래서 총칙은 8조까지고 취소 소송이 9조부터 34조까지입니다. 그리고 35조부터 38조까지가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조문이고 당사자 소송이 39조부터 44조까지예요. 그리고 45조, 46조가 민증소송 및 기관소송, 객관소송에 관한 조문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소송법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 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작용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이 뭐라고 배웠죠? 행정행위라고 배웠죠. 그죠? 그럼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뭐예요? 그게 항고소송이에요. 근데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많죠? 중대면배설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무효사유가 많아요? 취소사유가 많아요? 당연히 취소사유가 많죠. 그죠? 무효는 흔히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 하자가 중대하고 플러스 명백한 경우는 흔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사유 있는 하자가 통상적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이 행정행위고 그 행정행위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제 보통이다 보니까 이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법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송들은요, 취소소송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송법이 46조까지 밖에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비하면 엄청 작아요. 민사소송법은 450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소송법은 46조밖에 안 돼. 아니 그럼 그렇게 작은 조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행정소송법에는 8조 2항이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조문이 있죠.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6조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조 안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소송들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입법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입법자가 다시 또 반복해서 기술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유사한 상황에서는 앞에 이미 다른 부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 기술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준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소송법 보다 보면 준용이라는 말 엄청나게 이 46조 안에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장의 총칙 1조. 자, 목적. 자, 대부분의 법은 1조에 목적 조항들이 있어요. 물론 1조가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1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민법 총칙 공부하면서 이제 배웠을 거예요. 민법은 1조에서 오히려 민법의 법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법은 1조가 목적 조항이에요. 그리고 2조가 정의 규정으로 돼 있어. 특히 이제 행정에 관계되는 법들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2조에 정의 규정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1조 목적을 보시면 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뭐 1조 목적 조항을 여러분이 답안에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1조 목적 조항을 보면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게 어디에 있다라는 게 이제 대충 감이 오실 텐데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한다. 즉 국민의 권리 구제가 당연히 목적이겠죠. 근데 꼭 소송이라는 게 국민의 권리 구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 통제를 역시 또 소송의 목적으로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한다. 법 적용에 관한 다툼 해결한다. 이게 꼭 국민의 권리 구제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의 목적은 크게는 거기 본문의 셋째 줄에 행정 구제 그리고 행정 통제 두 가지가 이제 소송의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요, 그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있고요,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있어요. 전자를 무슨 소송이라고 하죠? 주관 소송이라고 하고요, 후자를 객관 소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관 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취소 소송인데, 그렇다고 취소 소송이라는 게 꼭 국민의 권리구제만을 목적으로 하냐?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 통제도 역시 아울러서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주된 목적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